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죠?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그 ACCDB 파일에 보게 되면 환자별 부담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성별이다, 그리고 수급자 등급이다, 그리고 일수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리고 공단 부담금에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에 대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데이터 얘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보니까 성별이라는 것도 있고 일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일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따가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얘는 이제 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보니까 수급자 등급이다 모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이제 만나는 그 지점이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행은 지금 A의 4번 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데이터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이 A의 4번 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을 먼저 찍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A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데이터 가족 및 변환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요. 해서 데이터 가족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환자 관리 현황이라는 그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불러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어요. 우리 요 ACCDB 파일이 우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우리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야 돼요. 해서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여기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 경로가 C 드라이브에 OA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푸는 요 파일도 전부 다 OA라는 그 폴더에다가 싹 다 이제 복사를 이미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경로 찾아가자고요. 자, 여기 맨 위에 C 드라이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OA라는 그 폴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요 OA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ACCDB 파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 환자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맨 밑에 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환자별 부담금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맨 앞에 보니까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 표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러 개 필드들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별하고 수급자 등급 그리고 일수 그리고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에서 요 5개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성별 요 필드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수급자 등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일수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더블 클릭이요. 공단 부담금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 열이요. 그 열들만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게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데이터 필터를 할 수 있게 떠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됐든 그런 것들이 써져 있지 않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죠?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외부 데이터 그걸 가지고 올 때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요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할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제가 아까 데이터라는 메뉴를 클릭하기 전에 A의 4번 셀을 미리 찍어놨죠. 찍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에 A 4번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안 뜬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A 4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A의 4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아까 이 문제에서 제시한 이 5개 열들만 가지고 왔죠. 해서 그 5개 필드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고 이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 수급자 등급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거고요. 성별하고 일수는 우리가 행에 갖다 놔주면 되고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 얘는 이제 값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둘 다 뭐다? 평균값이 계산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이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은 전부 다 이 데이터가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급자 등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일수라는 거요. 일수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성별 밑에다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요. 본인 부담금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단 부담금 얘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본인 부담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가져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때 이 값이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값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요거 이제 바꾸자고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 이 데이터 중에서 이메일 데이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를 또 평균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2가지 값 모두 다 평균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맨 앞에 이제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것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라고 해서 우리 두 번째 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2개의 지상을 모두 다 처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일수라는 그 필드요. 일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값이 들어있는데 이 필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룹화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이 일수가 지금처럼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11부터 15까지, 16부터 20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밑에 거 그 데이터를 봐도 1부터 5다, 6부터 10이다, 11부터 15다, 16부터 20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일수가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값은 전부 다 1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값이요. 마지막 값은 지금 2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일수가 5단위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수가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화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데 그때 시작은 1이 맞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이제 20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단위가 지금 1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단위만 우리가 이제 5단위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1부터 5다, 6부터 10이다, 11부터 15다, 16부터 2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이 밑에 데이터도 똑같이 이제 표현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그 필드요. 이 두 개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개 필드는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이 있대요. 거기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는 이 두 가지 값을 전부 다 이제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소수점이 막 붙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본인 부담금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공단 부담금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값들을 봤을 때 지금 수점 자릿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수점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찍혀 있어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찍혀 있죠. 수점 없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 요거부터 하자고요. 본인 부담금 중에 이메일 데이터를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이곳에 왜 들어왔어요? 표시 형식 바꾸러. 해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를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소수 자릿수가 0이 맞나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천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붙어 있었죠. 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얘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다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공단 부담금이요. 얘를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공단 부담금 중에 이메일 데이터를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 요 이제 단추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찍어주고요. 소수 자릿수가 0이 맞나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우리가 이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얘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한 주황이요. 자,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번이래요. 그 밑에 거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요 스타일이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시킨 거, 문제 나온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필터 요것도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요런 제목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남이다 여다 총합이다 하고 표시가 돼 있죠. 이것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일수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요.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표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또 들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지상에 텍스트 나누기 요 기능을 이용해서 A3번에서 A31번 그 영역의 데이터를 각 열로 구분돼서 입력이 되도록 실행하래요. 그때 데이터는 이제 쉼표와 슬래시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쉼표가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슬래시가 막 들어 있는 것도 있죠. 이 쉼표와 슬래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열을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A3에서 A31번 영역에 그랬으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A31번까지 싹 다 이제 블럭을 먼저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하고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 찾아가면 됩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우리 데이터란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마우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원본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골라라. 그게 나오는데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냐, 너비가 이제 일정하냐, 그걸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는 쉼표하고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탭에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제 해제해 주고 문제에서 쉼표하고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쉼표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슬래시는 지금 따로 없죠. 없으니까 기타 얘를 찍어서 직접 슬래시를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해서 쉼표하고 우리 기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을 봤을 때 이 쉼표와 이제 슬래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열들이 들어가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열들마다 데이터 서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떠요.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아까는 A열에 들어있던 그 모든 데이터들이 각각 열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가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요거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2번에 K3에서 L의 4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K3에서 L의 4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표 1번에 대한 외가로 끝나는 진료 과목의 우리 진료비 평균값 그거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진료 과목이 전부 다 이제 2열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외가로 끝나는 거예요. 외과로 끝나는 것만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의 평균값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진료 과목을 비교할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진료 과목이다 라고 해서 요 필드명 똑같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여기다 써주고요.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진료비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해서 진료비가 지금 진료비라는 그 필드명으로 들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진료비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진료 과목은 어떤 특정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조회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흉부외과라는 것도 있고 신경외과라는 것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여러 가지 외과가 있죠. 해서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외과로만 끝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그때 지금 여기다가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외과로 끝나면 된다. 요 두 글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써놓고 우리가 진료비의 평균값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제가 지금 요만큼 이제 블록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통합을 할 때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통합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통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통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진료비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예요. 해서 사용할 함수 그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참조해서 진료비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표 1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의 평균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참조할 그 범위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블록을 설정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이곳을 다 블록으로 설정하면 안 되냐? 우리는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게 진료 과목이 외과로 끝나는지 그걸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 과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블록을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주냐? 우리는 진료비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죠. 해서 진료비가 들어있는 이 IR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참조 영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IR의 이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요.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를 내가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때 첫 행가 이제 왼쪽 열 내가 작성한 첫 번째 행가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통합을 할 때 지금 표 1번의 데이터가 지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영역 전체를 범위로 설정해 주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료 과목을 이제 비교해서 진료비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진료비는 지금 여기 있고요. 진료 과목을 비교할 건데 진료 과목이 지금 여기서부터 2열부터 시작하니까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료비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우리 참조 범위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통합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들도 정답하고 해설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를 충분히 혼자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